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주주총회 관련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주주총회 하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주총회 소집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또는 내용이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총 어떤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하자를 다투는 거라는데 다투는 걸 반드시 개인의 어떤 주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정의 하자가 뭐가 있고 그러한 하자의 어떤 그 절차가 되게 되고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론을 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주정의 하자는 네 가지가 있고 그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 소의 원인이 되는지 어떠한 내용이 되는데 그 하나하나 판례를 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기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괄적인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절차상의 하자할 때는 뭐고 그 다음에 경미한 내용의 하자할 때는 뭐고 중요한 내용의 하자할 때는 뭐고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뭐고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만 아시면은 구체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 그 원인 소의 원인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의 분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송 절차라든가 판결의 효력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아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부분에 어떠한 게 어떠한 취소의 그러한 그 내용이 되는지, 하자의 내용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의 포커스에 맞춰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내용을, 머릿속에 완전하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총의 결의가 아예 없다. 총의 결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절차상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총회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부존재잖아요. 그쵸? 총의 결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아예 총의 결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결의 부존재죠. 결의 부존재 확인해서 그 다음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인 경우도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총의 결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절차상의 하자, 보통의 절차상의 하자는 뭐다? 결의 취소해소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하자와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즉 경미한 하자죠. 정관에 위반한 경우,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는 결의 취소해소가 된다. 그 다음에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중대한 하자. 자,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즉 중대한 하자인 경우는 결의 무효 확인해소다. 그 다음에 내용이 특별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 즉 특별이해관계인이 들어간 뭐다? 부당결의죠. 그 사람들이 부당 대접 받았다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다.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총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존재한 거하고 동일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절차가 완전히 날림을 해서 너무나 중대한 하자의 결함이 있다. 이런 경우는 총회 부존재죠. 아니,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절차가 보통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런 경우는 뭐죠? 결의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하자는 크게 나누는데 경미한 하자와 중대한 하자 나누는데 경미한 하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자, 정관에 위반한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뭐다? 결의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그래서 중대한 하자인 경우는 뭐다? 결의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이해관계인에게 어떤 부당한 결의가 있을 때 현저하게 내용이 부당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부당결의 취소 변경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이 넓은 카테고리, 이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절차상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례를 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잘 숙달하시면서 숙지하시면 금방 거기에 대입하는 연습만 하시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주중의 결의 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 결의가 외형적으로는 일단 성립했지만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법의 강행 규정 또는 정관에 위반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존의 법률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서만 소송으로서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 취소는 뭐였죠? 절차가 위반됐을 때, 그 다음에 내용이 경미할 때, 경미. 그럼 뭐죠? 이거는 정관 위반. 자, 결의 무효는 뭐죠? 내용이 중대한 경우, 즉 법령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결의 부존재 확인에서는 뭐죠? 결의 자체가 부존재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절차가 중대한 위반인 경우. 그 다음에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는 뭐죠? 이런 경우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특별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우가 있을 때,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부당결의 취소 변경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서, 자, 결의 취소 요소가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자, 소의 원인. 자, 결의 취소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절차의 하자가 있었죠? 절차의 하자. 보통 소집 절차와 관련됩니다. 절차의 하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내용이 경미할 것. 경미는 뭐죠? 정관에 위반될 것.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결의 취소 인정이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소집 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자, 절차의 하자입니다. 소집 통지를 안 했다든지, 구두로 했다든지, 목적사항을 안 했다든지. 자, 소집 통지할 때 목적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 통지기간 2주죠. 김영주 같은 게 2주고, 공구 같은 경우 3주입니다. 근데 이거를 위반한 경우는 이게 주주총회 소집, 결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회사에서 혹시 실무를 담당하신 총무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소집 통지기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미리서 대처해서 소집 통지하지, 나중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 날짜는 주주총회 날짜는 정해지는데, 괜히 방심하고 있다가 1주 전에 소집 통지한다. 그러면 바로 뭐다? 소를 제기당할 수 있다. 무슨 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책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무자들은. 다음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소집을 한 경우. 그렇죠?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소집. 자, 이사의 주주총회 소집은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사회. 그렇죠? 이사회가 결정하면 이 대표이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주주 몇 퍼센트? 3%. 또 누가 있었죠? 소수주 감사.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죠? 법원. 이 네 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무이사가 소집하는 경우 판례는 이것은 요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판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사회만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이런 경우 전부 하고, 그 다음에 통지상의 하자는 4.3%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 전부 이 소집 절차가 내용에 위반됐다. 그 다음 절차의 현저한 불공정. 자, 교통이 불편한 장소를 선정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교통도 불편한 비포항도로 가는 오지에다가 주주총회 소집을 열었다. 그 다음에 의장이 아닌 사람을 정당한 의장을 제치고 의장이 아닌 사가 진행을 했다. 이런 경우보다 이런 경우는 취소. 그 다음에 결의 방법이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 및 불공정한 경우. 자,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목적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의장이 무자격, 그 다음에 발언에 부당한 제한을 하거나 특정 주주의 부당한 강제 퇴장, 부당한 설명을 생략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결의 내용이 보다 정관을 위반한 경우, 내용에 경미하자. 그래서 정관 소정의 원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미자격자를 이사로 선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는 누구냐면 주주이사 감사가 누구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주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결권주 주주도 해당되느냐. 자, 무결권 주주도 해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익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소주주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주주인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는 회사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만약에 이제 원고가 이사인 경우는 누구냐면 감사. 자, 항상 회사를 소송과 관련해서는 항상
회사를 대표한 건 누구다?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못하면 누구다? 감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의 송지는 형성소송이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은 2개월 내에 이것은 뭐다?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것은 시효 중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무조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 기간이 2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용 규정으로서는, 회사 번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해야 되고요. 이때 회사는 바로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는 이 주주의 악의를 증명할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의 취소소는 다수의 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화해나 일락은 허용되지 않다라는 것. 자, 이건 뭐냐면 결의 취소. 자, 모든 주주가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결의 취소 소송은 당사자만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만약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회사 경영지에 대해서는 껄끄럽게 하기 때문에 무마시키려고 할 겁니다. 돈을 주어서. 그러면 만약에 그 당사자 간에 소송을 1% 일부 주주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일부 주주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회사로부터 이익을 향유하고 이익을 공유받고 그 소송을 처리해 버립니다. 취소를 해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 그 다른 주주는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또는 그걸 악용하는 주주가 생길 수 있죠. 회사에다 소송을 제기해놓고 보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 사이의 화해나 일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주총의 결의 취소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재량기간입니다. 재량기간. 자, 무효라든가 부존재라든가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 소에서는 재량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총의 결의 취소에 소에서는 재량기각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량기각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량기각이라는 게 뭐냐면 법원의 이 재량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소송을 들어왔는데 주총의 취소의 소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것보다 그냥 그거를 안 하는 그거를 기각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여러 사람한테 이해가 되고 회사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굳이 그것을 따져가지고 밝혀내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회사의 이익이 되겠다라고 싶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기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소송을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내용이 경미하거나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냥 회사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하거나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맛바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만 주로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서 기각할 수 있다. 자, 법원의 자유재량에 기각될 수 있는 것은 뭐다? 결의 취소의 소만 인정이 되고 결의 무효라든가 부당결의, 부존재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량 기각은 결의 취소에만 인정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량 기각은 어떨 때 인정이 됐냐면, 자, 주총이 먼저 있어야 되죠. 주총회가 있고 나서, 자, 형식적인 법률 위반이 존재해야 됩니다. 결의 취소 원인이 존재해야 되겠죠. 하자가 경미하라든가, 회사나 주주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원고유결권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결의 취소 남용 경우, 소의 동기가 불순한 경우, 단순히 회사를 곤란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경우, 자기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한 술책인 경우, 이런 경우는 회사가 기각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서적 효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판결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소송을 똑같이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소송이 제기했을 때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미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는데 다시 똑같은 사유로 해서 법원에다가 똑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판결에 의해서 대서적 효력, 제3자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에 의해서 설립 구속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그럼 판결에 의해서 한 번 판결이 되면 그 동일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서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원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결의 무효입니다. 무효 확인에서는 뭐냐면 자, 결의 무효는 딱 하나 있었죠. 뭐냐면 내용이 중대한 경우, 중대한 하자인 경우, 중대한 하자는 뭐다? 법령이었습니다. 법령. 자,
총의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필요시 이런 경우에 이제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예컨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경우 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주주 평등의 원칙은 절대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1주 의결권인데 어떤 사람은 한 주에 의결권을 2개를 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주주 유한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결의. 자, 회사의 주주는 자기가 주식을 산 만큼만 회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이거 우리 회사에서 출자를 다 그랬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주식 100주당 한 주씩 더 사주자.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더 사주자. 강제로 주식을 사게 한 경우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 다음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강행규정에 반하는 결의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부보다 결의 무효 확인소다. 중요한 하자다. 중요한 하자보다 법령의 하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의 성질은 형성에서냐 확인에서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당사자는 누구나가 되는데 판례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사에 관한 판례 보면 자, 이사가 소송을 제기할 때 아무나 다 모든 이사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자, 무효인 결의로 해임당한 대표이사나 이사는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임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적격이 없지만 법정이나 정관에 원수를 결혼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판례는 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권 발행 전 주식 인수인은 가능하지만 주권 발행 전 주식 양수인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계에서 미필주주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결의 무효 취소의 당사자로서 결의 무효의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채권 판결 전 선의치르고 채권 판결을 받은 경우 이거는 역시 이런 경우에도 원고 적격이 안 된다. 자,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주주라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소의 성질에 대해서는 형성의 소소라는 것은 형성소송이라는 뭐냐면 형성이라는 것은 뭐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로서만 주장이 가능한 거고 기타의 방법은 확인하는 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소송으로서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주장이 가능한 거죠. 확인소송설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형성소송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그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소송설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그 무효 확인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송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크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개념 위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학설 논쟁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소기간은 없죠. 아까 주총회 결의 취소는 뭐였죠? 2월이었습니다. 근데 무효 확인은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0조 주중하는데 피고가 누구고 회사였죠. 관할법원, 회사의 공고, 원고의 담보 제공, 소유 절차 및 판결의 효과 등은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에도 제각이 되고 아까 결의 재량 기각은 자 법원의 재량 기각은 어디에만 인정된다? 결의 취소에만 인정이 되고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대세의 효과가 있고 소급효과가 있고 결의 취소에서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의 부존재 확인에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결의 방법에 총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렇죠? 총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자, 판례에 의해서 보면은 표현결의라고 하는데 자, 사실상 결의가 존재하나
그 성립에 극심한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자,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이사의 결의 없이 무권한자가 일부 주주에게만 통지해서 구두 소집하여 소집한 경우, 이런 거 다 판례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결의 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러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단추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하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지상의 하상, 자, 주주의 전부, 대부분의 주주, 60% 가지의 주주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만약에 주주 전부에게 통지를 안 하게 되면 아예 그거는 주주총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다 부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의결권 없는 자, 주주총회가 유예된 경우 별도의 소집 절차 없이 당일 동일 장소에서 한 경우, 결의,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표이사 및 이사 전원이 불참한 결의, 총회 유효한 결의, 종결 후에 이루어진 결의, 이런 것은 실질상으로 결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존재 결의가 되고, 그 다음에 비결의, 이거는 아예 이제 총회를 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만드는 경우, 예컨대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이라든가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다? 부존재 확인해소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판례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미성년자 자식들을 주식을 합하면 72%에 달하는 주주가 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 작성한 경우 주주총회는 부존재나 그에 의한 외부적 거래는 상대방이 선이면 유효하다. 즉 주주총회는 부존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외형상 주주총회로 볼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해서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그 다음에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경우,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는 비결의 경우 부존재 확인 소송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허위록, 회의록을 작성한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면 회사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소의 성질에서 형성이냐 확인의 소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무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이제 누가 될 수 있는 거냐 하는데 소재기 정당한 법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되고 피고는 회사로 한정이 됩니다. 그럼 누구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판례를 보면 금전상 채권자는 됩니다. 단순한 채권자도 됩니다. 직접 구체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 이런 경우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 이런 경우는 원고 적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소유 경영을 양도한 지배주주, 교부 의무를 불이행한 양도인 경우 이런 경우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사자 유형은 판례에서 나온 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고 외워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네 가지 취소와 무효와 부존재와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 있어서 각각의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것이 인정되는지 개괄적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그 개괄적으로 이해하신 걸 가지고 여기 정의되어 있는 판례의 하나하나 케이스가 거기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의 성질, 제소기간, 소의 절차, 판결의 이력 이것은 무효 확인 소송과 동일하고요.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의 소급표 인정 여부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긍정설이 다수설이고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사 선임 주총 결의, 대표이사 선임 이사의 결의 무효 판결 확정 시 사실상 이사 대표이사 행위는 395조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 책임 유추를 적용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급표를 인정해서 하고 있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 그 다음에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 소급표 인정 여부 역시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라든가 이사의 결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395조 회원대표의 법리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을 부여할 수 없지만 제3자의 선의, 회사가 적극적 묵시적으로 회원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표이사가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이사회의
이 사회 결의 성립을 위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정관 규정이 없다면 과반수 이사가 적극적 묵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결의죠, 이거는. 자, 이거는 부당결의 취소 변경 요소가 되겠습니다. 부당결의 취소 변경 요소가 되겠는데, 자, 특별이해 관계로 인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이 특별이해 관계가 의미가 무엇냐에 대해서 학설은 법률상 이해관계설, 특별이해관계설, 개인법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설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설은 권리 의무 득실 변경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이해관계로 보는 설, 그 다음에 특별이해관계설은 모든 주주에게 아니라 특정한 주주에게만 이해관계로 보는 설, 개인법설은 특정 주주가 주주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가는 이해관계로 보는 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제소권자는 의결권 제한된 주주겠죠. 당연히 특별이해관계, 부당결의 변경 취소에 있어서는 의결권 제한된 주주가 인정이 되겠고 회사가 피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이 되겠고요. 여기는 취소와 같죠. 그래서 같고, 그 다음에 처리 절차는 결의 취소와 동일하고 대세요 소급표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취소와 부당결의는 형성소설입니다. 경미한 내용이라든가 절차에 하자고, 여기는 부당결의는 특별이해관계고, 기간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효라든가 부존재, 주총 결의, 부존재라든가, 주총의 무효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내용 하자고, 중대한 절차 하자고, 성질에서는 확인소송과 형성소송이 나눠져 있습니다. 취소권자는 주주이사 감사, 여기는 특별이해관계자고,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다음 방법은 전부 소로서만 가능한데, 여기서 무효와 부존재에 있어서는 이 제한 없음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자, 형성 소송설에 의하면 반드시 뭐로 해야 될까요?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즉, 반드시 무효라든가 부존재는 형성의 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다투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소로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확인소송설이 있기 때문에 확인소송설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그 무효라든가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소송을 통하게 되면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기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효력은 대세요 소급표, 대세요 소급표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당결의는 불소급표가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결의 취소는 뭐다? 결의 취소는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인데 뭐다? 경미한 하자다. 경미한 하자는 뭐다? 정관 위반이다. 이게 결의 취소입니다. 결의 무효는 뭐죠? 결의 무효는 내용상 중대한은 뭐다? 법령 위반. 그렇죠? 결의 부존재는 뭐죠? 절차상 중대한 하자. 결의가 아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의사록만 작성하고 총회를 소집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부당결의 취소는 특별한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특별이해 관계자가 있을 때 부당결의 취소 변경 요소가 있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의 원인을 보시면 절차상의 하자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다. 소집 절차라든가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형식적 하자. 자, 무효 확인은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 그게 뭐냐면 법령 사회질서,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는 경우.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는 경우는 뭐가 있더랬죠?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결의 부존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소집 절차, 결의 방법에서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때, 아예 주주총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뭐에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이런 경우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부당결의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를 배제하고 한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그래서 의결권 행사를 했더라면 저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된다.
자, 소의 성질은 형성의 소고 형성의 소입니다. 근데 이 결의 무효와 결의 부존재는 뭐다 그랬죠? 형성과 확인 소설의 학설 대립이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주장 방법은 형성의 소설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소송을 통해서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 따라서 소송으로만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자, 여기서는 똑같죠. 근데 확인의 소설은 뭐냐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무효라든가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성 소송설에 의하면 소만으로 할 수 있고 확인 소설하면 소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죄소권자는 주주이사 감사고 그 다음에 결의 무효는 소에 이기는 자는 누구나 결의 부존재도 소에 이기는 자는 누구나 그 다음에 부당결의는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기권을 행사하지 못한 특별이해 관계가 있는 주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피고는 회사가 됩니다. 자, 회사는 누가 대표하죠? 대표이사가 대표라고 대표이사가 할 수 없던 누가 한다? 감사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제소기간은 결의 취소는 2개월이고 그 다음에 부당결의 취소는 2개월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중대한, 즉 무효라든가 절차상 중대한 경우, 부존재라든가 결의 부존재, 확인해서 이런 경우는 2개월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되고 회사는 즉시 이것을 공고를 해야 되고 수기의 소가 제기될 때는 병합심리해야 되고 그 다음 주주의 경우 회사가 악의 소명을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것은 4가지 지수요소가 다 주장이 됩니다. 판결 효과는 원고 승소의 경우는 대세죠. 대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주에게 다 모든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소급표도 인정이 됩니다. 원고 패소의 경우는 대석이 효력이 없고 악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법원의 재량기각은 어디서만 인정이 된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서만 법원의 자유재량이 기각이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뭐 기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바를 총 정리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시는데 우선 1단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소의 원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의 원인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 취소는 뭐다? 절차상의 하자, 소집 절차상의 그러니까 소집하기는 했는데 그게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결의 부존재는 뭐냐면 중대한 절차 하자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절차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소집 절차를 밟지 않고서 하는 경우는 뭐다? 부존재. 소집 절차를 밟긴 밟았는데 그 절차에 약간 흠결이 있다. 이런 경우는 뭐다? 결의 취소.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 자, 경미한 하자는 뭐다? 정관에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다? 결의 취소고. 자, 주주총회 결의 무효는 뭐다면 중대한인데 뭐다? 내용이 중대한 거다. 그래서 내용이 중대한 것보다 법령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거고 결의 부존재는 중대한 하자인데 뭐다?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다. 그래서 주주총회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정도에 상응하는 경우 부당결의 취소는 어떤 특별이해 관계인에게 현저히 그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신 바를 다시 공부를 하시면서 이 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아마 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신 분은 굉장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내용에 부담되신 분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에 제가 이 수업 처음에 표로서 간략하게 그림으로서 나타낸 그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때 더 점차적으로 넓혀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내용이 복잡하고 굉장히 절차적인 내용이라서 산만하고 좀 머리 아픈 내용이었는데 이 수업을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 안 되신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들으시고 자꾸 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